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집현전의 석훈입니다. 여러분 명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예, 명품 가방이나 지갑이 생각나시나요? 아니면 시계, 구두, 지갑? 저는 비싸서 못 사는데 어떤 브랜드가 제일 좋은 건가요? 어떤 브랜드를 마음에 들어 하시나요? 여자 명품 가방 브랜드하고 검색을 딱 해보니까 순서대로 리스트가 쫙 뜹니다. 무슨 순위라고 써 있는데 3등이 뭐냐면 프라다, 루이비통, 에르메스 이렇게 묶어가지고 3등 뭐 이렇게 해놨네요. 2등이 뭐냐면요, 생로랑, 구찌 이렇게 떴습니다. 짜잔. 그리고 1등은요. 1등은 어떤 브랜드일 것 같으세요? 네, 바로 샤넬. 샤넬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쪽은 전혀 관심 밖이라서 이번에 랭킹 같은 거는 처음 알았는데, 물론 이름은 알죠. 근데 여러분의 반론은 받지 않겠습니다. 예, 랭킹에 불만인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여성분들이 가방 욕심이 확실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반대 의견도 있겠지만요. 명품 좋죠. 자,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명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브랜드 명품 말고요. 그 명품 말고 생활 명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샤넬이 아닙니다. 생활 명품. 자,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이적이 부르는 걱정 말아요 그대입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 세종 시민과 함께하는 책 이야기. 여기는 세종 FM 98.9MHz 라디오 집현전입니다. 예, 오늘 참고하는 책은요, 윤광준의 생활 명품입니다. 그 윤광준의 생활 명품 이 책은 우리가 아는 그런 브랜드 말고, 명품 브랜드 말고 우리 생활 속에 녹아 있는 좋은 물건들에 대한 작가 이야기, 작가가 소개하는 생활 명품에 대한 이야기, 그 정도가 됩니다. 꾸준히 사랑받는 책이기도 하고요. 2017년판 윤광준의 신생활 명품이 다시 나왔더라고요. 그 옛날에 그 전에 한 10년 전쯤에 윤광준의 생활 명품이라는 책이 나와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첫 번째 제가 그 책을 출간된 책을 딱 읽고 와, 뭐 이런 것도 책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첫 느낌이 이제 그랬단 말입니다. 내용은요, 뭐 별로 시답지 않은 신발 얘기, 그리고 의자, 살아생전 뭐 한번 뭐 써볼까 말까 한 그 헬멧 같은 것이 이 책의 주로 주제인데, 안경 이야기도 나오고 갑자기 외장하드 디스크 뭐 그런 얘기도 나와요. 3M 포스트잇을 극찬을 하더니 섹시한 면도기 필립스 이런 걸도 나오고요.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1권입니다. 원래 오리지널 그 먼저 나온 책.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구닥다리가 돼버렸지만 당시에는 신문물, 휴대용 내비게이션,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전기장판 예찬하기도 합니다. 책을 그렇게 썼어요. 이거 네 맘대로 뭐 명품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지극히 주관적인, 작가가 선정한 지극히 주관적인 거의 한 60가지의 소재를 담고 있어요. 제주도 의미의 오렌지 맛에 대해서 묘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 밖에도요, 가오이라든지 장수 막걸리, 미싱, 진공관, 앰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어요. 이런 게 명품이다라는 생각이 확 듭니다. 여러분 집에서 그 오랫도록 계속해서 쓰고 있는 뭐 생활 명품 무엇이 있을까요? 가위, 안경, 아니면 텐트? 이 정도면 뭐 남들한테 소개해줄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명품입니다. 생활 명품이란 단어를 이 작가가 처음 쓰면서 지금은 많이 일상 용어가 됐다고 합니다. 진정한 생활 명품 무엇이 있을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권진아가 부르는 위로라는 노래입니다. 위로. 세상과 다른 눈으로 나를 사랑하는, 세상과 다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런 그대가 나는 정말 좋다. 나를 안아주려 하는 그대 그 품이 나를 잠재우고 나를 쉬게 한다. 위로하려 하지 않는 그대 모습이 나에게 큰 위로였다. 나의 어제야 그대가 있고 나의 오늘엔 그대가 있다.
책 표지에 그 1권 같은 경우에는 초판이 2008년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접한 지도 꽤 시간이 흐른 거죠. 그리고 후속작이 10년 정도 후에 나왔으니까요. 근데 이 책에 나오는 그 작가가 정말 주관적으로 60가지 생활명품을 다뤘고 2권에서는 한 50가지 다룬 것 같아요. 그게 다 그게 명품이냐? 뭐 저는 개인적으로 다 인정은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제 제 거실에 시계가 올려 있는데 그 작가가 1권에서 썼던 해외 명품에도 주눅들지 않는 단순미 포커시스 벽시계라는 포커시스 벽시계가 있거든요. 한 10년 넘는 그 전에 제가 그걸 샀었어요. 포커시스 벽시계. 근데 아직도 지금 저희 거실 중앙에 딱 하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전히 조용하고 묵직하고 세련됩니다. 그 책에서 소개하는 게 포커시스 벽시계는 무진동, 무소음입니다. 조용해서 끝까지 간다. 그리고 그 단순한 시계의 미가 미적 감각으로 훌륭하다 하는 겁니다. 뭐 가격도 그다지 그러니까 비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3, 4만 원 정도, 뭐 4만 원 이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은데 뭐 본전 뽑았죠. 지금까지도 쓰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수많은 벽시계가 있었잖아요. 디자인도 뭐 세련된 시계 여러 벽시계가 있었는데 자리 바꿈을 계속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이사를 한 2번 정도 다녔어요. 근데 당당하게 살아남아서 자기 자리를 딱 하고 지키고 있으니까 정말 생활 명품이다. 이 긴 세월 하나로 벽시계 자체로 인정받은 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지금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아직도 비슷한 벽시계가 팔리고 있습니다.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이 책에 나오는 시계를 거의 20년 전에 샀는데 아직도 짱짱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뒷광고니 뭐 광고니 뭐 얘기를 합니다만 이 책은 대놓고 그 좋은 상품을 소개하고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저 뒤에다가 이제 주석까지 다루는 그런 책입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책은요. 윤광준의 신생활명품 여기에 나오는 리스트인데요.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 대충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런드레스 항균 탈취제. 런드레스 항균 탈취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좋은 사람들 곁에 있고 싶은 아저씨의 비밀.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 첫 번째 주제를 담고 있는데 어찌나 고운지 쓰고 버리기 아까운 일회용 종이 그릇 와사라. 뭐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고 그다음에 토앤토 신발. 그다음에 노트북 담는 가방 투미. 투미는 저는 알 것 같아요. 이런 그 탄탄한 그 가방 브랜드거든요. 그리고 안경 쓰는 분들을 잘 아실런지요. 테오 안경. 그리고 파타고니아 옷. 파타고니아 옷은 뭐 상당히 그 언론에서도 많이 주목을 받던 그런 옷입니다. 저도 하나 사 입을까 생각 중이에요. 페닥 깔창, 화장품 세타빌, 뭐 가위, 피스카스 가위, 요괴손 등글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다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뭐 술도 있어요. 싱글 몰트 위스키로 그랜디벳, 그다음에 삼진 어묵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손막걸리, 복순도가의 손막걸리도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지, 뭐 아물렛도, 카트리지, LG 롤리 키보드. 그러니까 그분이 직접 써보고 자신의 어떤 이야기하고 맞아떨어지고 어떤 명품으로서의 가치가 돼 있다라는 작가적 판단 하에 들어있는 그 이야기, 스토리를 전개를 해서 독자들을 이렇게 설득을 잘 시키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보기 드물게 그 독특한 책이거든요. 한번 더 읽어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나얼이 부르는 같은 시간 속에 너. 꼭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널 이해할 수 있어. 다른 사람 곁에 서 있는 네 모습이 조금 어색하지만
닿지 않아도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어. 다른 사람 찾아가 버린 네 얼굴이 그렇게 밉진 않아. 이제 우리 같은 시간 속을 남처럼 그렇게 걸으면 돼. 달아나도 가지 못할 기억 안고 아무 말도 하지 마요. 더는 안 된다는 거 잘 알아요. 많은 날들이 아무 의미 없진 않겠죠. 멀어지는 바람처럼. 우리 함께한 기억들은 꿈처럼 그렇게 안으면 돼. 눈 감아도 잊지 못할 추억에 널 묻고 아무 말도 하지 마요. 더는 안 된다는 거 잘 알아요. 사랑했던 날 모두 사라지진 않겠죠. 우릴 스치는 안개처럼 아무것도 묻지 않을게요. 이대로 묻어둘래요. 나는요 거짓말처럼 또 하루가 사라지겠죠. 떨어지는 같은 시간 속에 너. 이 책이요. 그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나온 지가.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그 이 책에 나온 리스트가 있잖아요. 물건들의 진짜 명품이냐 아니냐 이렇게 검증을 해본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이 책을 읽고서 야 이건 정말 진짜 갖고 싶다라는 내 마음이 움직이고 그에 따라서 구매 버튼을 내가 누르게 된다면은요. 그리고 혼자 야, 잘 샀다 내심 흡족해 한다면 그때는 진짜 명품이다라고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 생활 명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요 여기 세종시 가까운 할인 매장 있잖아요. 큰데 그 큰 할인 매장에서 물건을 사다가 그냥 눈에 끌리는 그 크림이 있어서 로션이 있어서 하나 샀습니다. 그 로션 이름이 세타필이라는 화장품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윤광준의 신생활명품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작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크루즈 항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작가가 크루즈 항해를 하다가 일본 사람들이 많았는데 우연히 그 햇볕이 따가우니까 우연히 그 바깥에 선상에 앉아서 햇볕을 쬐이다가 햇볕이 따가우니까 선크림을 발라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옆에서 있던 어떤 중년의 일본 여성이 이렇게 보고서 안쓰러웠던지 이제 크림을 건네
준 거죠. 그런데 그 크림이 이제 선크림은 아닌데 로션이었었는데 그 로션 이름이 세타필이었던 거예요. 작가는 모르고 발랐는데 피부가 금방 진정이 되더라 하는 경험담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로션을 같은 배에 탔던 간호사 출신 전문가가 말했더니 그 전문가가 금방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아, 세타필이요? 그 크림 로션이 마케팅도 뭐 별로 없이 판매되는 상품인데 원래는 화장품이 아니라 치료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1964년부터 치료제에서 화장품으로 판매 승인이 그때 났다는 거예요. 향기도 없고 색깔도 없는데 피부 진정 효과가 있다라고 체험단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장품은 비싼 게 좋은 거다. 브랜드 있는 게 좋은 거다 하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 선입견을 깨버리는 그런 상품인데 이 세타필을 생산하는 회사는요. 네슬레 알죠? 네슬레. 커피로 유명한 스위스 회사 있잖아요. 네슬레 커피. 거기하고 프랑스 화장품 회사 로레알 있잖아요. 그 두 회사가 합작해서 피부 전문 제약 기업을 만드는데 그게 갈더마거든요. 스위스에 본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다국적 기업이 세타필을 생산해 낸다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좀 생소하죠. 그리고 또 뭐 남자들이 뭐 그렇게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써보니까 피부도 촉촉해지고 책이 뭐라고 돼 있냐면 넉넉한 용량, 저렴한 가격, 무엇보다 빼어난 진정 효과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써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부드럽고 저한테는 어떤 트러블 같은 것도 잘 생기지 않고 저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 상품에 대해서. 근데 이 책을 보고 괜찮구나라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 것이 명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에픽하이가 부릅니다. 빈차. 갈 길이 먼데 빈차가 없네 비가 올 것 같은데 처진 어깨엔 오늘의 무게 잠시 내려놓고 싶어 Home is far away 달라진 게 없네 홀로 남은 놀이터에서 그 높은 턱걸이에 오른 뒤 여태까지 반 인생 내게 요구되는 건 늘 높게 뻗은 두 손보다 조금 위 세상의 눈높이 갈수록 에버레스트 정상을 향할수록 산더미만 되는 스트레스 I know I can never rest 내가 가진 불만들을 잠재워 줄 수면제는 없으니 혀를 물고 밤새워 어릴 적 줄 서는 것부터 가르쳐준 이유 이젠 서명해줬어 복잡한 인간관계 그 자체가 역설 관계만 있고 인간 이길 틈 하나 없어 평범해지는 게 두려워서 꾸던 꿈 이젠 평범한 게 부럽군 As I stand all alone in the rain 잘하지 않으면 성장통도 그저 pain 갈 길이 먼데 빈차가 없네 비가 올 것 같은데 처진 어깨엔 오늘의 무게 잠시 내려놓고 싶어 Home is far away 갈수록 두려워 뛰고 있지만 뭘 위해서였는지 이젠 두 발과 심장 그저 짐이 되어버린 꿈 두고 달리는 게 내게 유일한 희망 한 걸음만 더 때라 부추기네 고개 들었더니 앞은 낭떨어진대 뒤를 보니 길게 줄 서 많은 기대가 날 지탱하는 척하며 등을 떠미네 언젠가 찍고 싶었던 맘의 쉼표가 숫자들 사이 뒤엉킨 이상 계산적인 이 세상에 들이미는 손 잡기 싫지만 빈손대는 게 더 겁이 나 붙잡아도 갈 길 가는 게 시간뿐이겠어 먹구름 낀 하늘을 보며 한때 나도 꿈이라는 게 있었는데 오늘 밤은 잠들기도 어렵네 널 위해 잠시 멈춰주면 안 될까요 더는 걷기가 힘든데 바람이 불고 아직도 갈 길이 먼데 빈차가 없네 비가 올 것 같은데 처진 어깨
뭐가 있었는데 내가 해야 할 일 벌어야 할 돈 말고도 뭐가 있었는데 내가 해야 할 일 벌어야 할 돈 말고도 뭐가 있었는데 내가 가야 할 길 나에게도 꿈 같은 게 뭐가 있었는데 꿈이 있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 세종 시민과 함께하는 책 이야기. 여기는 세종 FM 98.9MHz 라디오 집현전입니다. 여러 가지 그 물건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에버노트입니다. 여러분 에버노트라고 아세요? 전 세계에서 한 1억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앱입니다. 앱. 에버노트는 그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분류하고 의미를 주는지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앱이거든요. 저는 지금도 이 앱을 에버노트라는 앱을 휴대폰에 깔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아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후배, 직장 동료들이나 다 소개를 좀 해주고 있어요. 이거 한번 써봐라. 정말 좋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약간 다운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활성화되는 그런 느낌이. 그래서 에버노트 사용에 대한 책도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영상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저는 무료 버전입니다. 아직까지. 업그레이드 유료 버전도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한 달에 한 8,200원, 프로 버전은 한 10,000원 정도를 내면 요금제를 선택해서 쓸 수가 있는데 정말 강력한 앱인 것 같아요. 무료 버전만 해도 뭐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앱은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카테고리를 나눠서 기록을 저장하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뭐 그림 분야라든지 건강, 뭐 독서 분야 쪽 이제 하는 거, 여행 같은 것도 별도로 지정을 해놓고 있고요. 투자 아이디어라든지 아이디어 박스, 뭐 간단한 일기 같은 것도 적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각각의 그 테마별로 분류를 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경조사 같은 것도 챙기기가 쉽고 좋더라고요. 특히 사람과들 간의 만남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에버노트를 써보시길 바랍니다.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일상적인 얘기를 하면 뭐 며칠 있으면 잊어버려요. 다른 사람을 또 만나니까. 그 만나서 했던 얘기를 간단하게 기록만 해놓으면 그 검색해서 그 단어만 끄집어내도 그때 했던 그 상황 같은 게 떠오르는 그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 책에서 그 저자는 에버노트를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냐면 돌아가신 그 이어령 선생님한테 윤광준 작가가 소개를 받았다고 그래요. 야, 이거 써봐라. 좋다. 그래서 쓰기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사진도 가능하고요. 동영상, 음성, 심지어는 이제 글쓰기까지도 가능합니다. 기록물 보관 방식이 바뀌는 거죠. 옛날에는 저도 이제 노트에다가 꼼꼼히 이제 적어서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트라는 것이 디지털 말고 아날로그라는 것이 썼다가 몇 년 있으면은 제일 문제점이 이제 보관 문제입니다. 그리고 검색의 문제가 부딪혀요. 물론 장점이 엄청나게 많지만 아날로그는 그게 이제 단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색을 한다든지 보관이 잘 안 되고 잊어버리고 그런 수가 많아요. 그래서 쉽게 이제 없어지는데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디지털로 앱으로 인해서 저장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유용합니다. 대화를 기록하면요 무기가 되고 재산이 되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이제 어떤 말을 쓰고 있냐면 일본의 기록 전문가가 있는데 다치바나 다사키라는 기록 전문가가 있대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필요한 자료를 충실하게 수집했다면 잘한 일이다. 수집된 자료를 분류 정리했다면 더욱 잘한 일이다. 이것만으론 모자란다. 분류의 내용에 이름을 반드시 붙여라. 비로소 자료는 빛나는 의미의 기록으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이 쉽지 이걸 뭐 몰라서 못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에버노트를 쓰면 가능해요. 에버노트 창업자가 필 리빈이라는 사람인데요. 모든 것을 기억하라. 뭐 이것을 모토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일단 기억을 하려면 기록하고 디지털 시대에 이 앱을 이용하면 유용하다라는 얘기하는 건데 정말 능력 있는 비서를 두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안 쓰시는 분은 한번 쓰셔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 뭐 동호회도 있고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데도 많더라고요. 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옥상 달빛 수고했어 오늘도.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밤하늘만 바라봐 작게 열어둔 문틈 사이로 슬픔보다 더 큰 외로움이 다가와 더 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빛이 있다고 분명히 있다고 믿었던 길마저 흐릿해져 점점 더 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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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다음 이야기 주제는요. 여행 가방인데요. 대를 물려 쓰는 여행 가방 리모바라는 브랜드입니다. 리모바 저는 잘 몰랐어요. 여행 갈 때 그 여행 가방 들고 가시잖아요. 캐리어. 예. 여러분 무슨 가방 쓰십니까? 윤광준이 추천하는 가방은 리모바라는 가방입니다. 정말 처음 들었는데 책으로 알았거든요. 저는 여행 가방 가방을 가지고 다니다 보면 바퀴도 빠지고요, 그죠? 자크 벌어지고 또 심지어 찢어지기까지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행기에 실을 때 가방을 다루는 걸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막 던지거든요. 예, 가방이 아이고 저거 깨지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그래서 이제 카바도 씌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가방을 찾을 때 수화물 찾을 때도 다른 가방들하고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그 가방 찾을 때 이렇게 나오는 수화물 보관소에 보면은 내 가방 언제 나오나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섞이지 않을까,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표시도 하기도 하고 그러죠. 저는 뭐 여행 가방 하면 생각나는 게 옛날에 그 몇 년 전에 김무성 의원이 있잖아요, 국회의원. 그분이 공항에 나오면서 가방 던지기가 한 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한참 화제가 됐었죠. 김무성의 노룩 패스 뭐 이렇게 검색하면 아직 뜨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쳐다보지도 않고 가방을 확 던지는 거 있잖아요. 노룩 패스가 뭡니까? 그 농구에서 우리 편을 보지도 않고 던져가지고서 패스하는 그런 거잖아요. 패러디가 넘쳤죠 그때. 그때 이제 그 가방을 굴리는 그 모습이 담긴 그 영상이 움짤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의 이제 레딧이 온라인 커뮤니티인데 그때 거기에서 1위에 올리기도 했었다고 그래요. Korean Politician Swag, 그러니까 한국 정치가의 스웩 뭐 이런 거. 그 제목으로 게시 댓글이 한 1,600개가 달렸고 그때 이제 비판을 많이 했죠. 누리꾼들이 야 가방 받아라 하이나. 심지어 성큼성큼 걸으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여행 가방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리모바 이것은 이제 독일 제품입니다. 독일 제품. 저자가 그 비행기 기장들이 있잖아요. 기장들이 들고 다니는 캐리어가 눈에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그 독일 비행사 이름이 이제 루프트한자라는 비행사가 있잖아요. 루프트한자. 거기에 기장들이 들고 다니는 캐리어가 눈에 들어왔는데 그 캐리어가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디자인은 융커스 전투기라는 그 전투기 동체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스타일이죠, 사실. 투박하면서도 이렇게 완벽을 추구하는. 지금은 이제 다들 흔하지만 당시 가방 하면 캐리어 하면은 가죽 또는 천 이것이 이제 대세였었고 당연한 상식이었는데 이 리모바가 처음으로 고정관념을 깨친 겁니다. 깨뜨려 버린 거예요. 질 좋은 그 독일의 합금 기술을 채용을 했고 두랄루민 거기에서 두랄루민이 정평이 난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리프트한자 버전이 섞인 그 캐리어가 상당히 구하기 어려웠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한정판이었었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겨우겨우해서 샀다라는 그 에피소드를 적고 있어요. 재밌죠? 저도 여행을 하게 되면은 이 리모바 캐리어를 한번 눈여겨볼 작정입니다.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책을 읽고 알게 됐습니다. 자, 노래 한번 듣겠습니다. 당신 없는 하루를 또 보내고 작은 침대에 몸을 뉘어봐요. 별다를 거 없는 하루였어요. 특별할 게 없는 요즘이에요. 나도 모르게 잠들었나봐요. 장구 두리는 소리에 눈 떠보니 비가 와요. 소나기인지 아닌지 왠지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요. 지금 여기에 비가 와요. 당신 계신 거긴 어떤가요? 조금씩 감기가 내 몸에 스며들어요. 덮은 이불을 조금 더 끌어안아요. 내 모든
여긴 좀 따뜻한가요? 지금 여기에 비가 와요. 당신 계신 거기 어떤가요? 지금 여기에 비가 와요. 당신 계신 거기 어떤가요? 보고 싶다는 가벼운 말로 당신을 그리워하는 오늘은 어제와 차이가 없죠. 보고 싶다는 마음밖에 가질 수 없는 맞을 수 없는 내 마음 내일은 좀 다를까요? 지금 여기 비가 와요. 당신 계신 거기 어떤가요? 지금 여기에 비가 와요. 당신 계신 거기 어떤가요? 예, 사미가 부른 봄비였습니다. 예, 지금 윤광준의 생활 명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아주 유명한 그 옷 브랜드입니다. 파타고니아. 여러분 많이 아시죠? 한번 사서 죽을 때까지 입는 옷이 파타고니아라고 하더라고요. 이 파타고니아는 조금 이제 독특한 마케팅으로 이제 유명해진 그런 회사인데, 우리 회사 제품 사지 말라 이런 광고를 내보냈었던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던 옷을 다시 모두 수집해 가지고 다시 팔기도 하고, 이거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아나바다, 아끼고 나누고 바꿔 쓰고, 그렇게 이제 환경 보호 운동에 동참을 하자, 이런 친환경주의를 펼치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젊은 층으로부터 호응을 받기도 했고 사람들이 주목을 했죠. 이 그 회사의 그러니까 주인이죠. 이 회사의 대표 쉬나드라는 분은 독특한 경험이 있는데, 주한미군으로 우리나라에 근무를 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쉬나드라는 사람이 등산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주말이 되면 우리나라 북한산 있잖아요. 인수봉에 올라가는 그 암벽 타기를 즐겼다고 그럽니다. 그때만 해도 그냥 알피니스트, 이제 산악 전문가가 적었던 시절에 그가 이제 인수봉의 어떤 루트까지 개척을 했다고 그럽니다. 아마 그 처음으로 개척한 루트를 개척을 하면 그 루트에 개척한 사람의 산악인의 이름을 붙여두는 모양이죠. 그런데 알아보니까 쉬나드 코스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인수봉에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코스를 개척할 정도의 전문가적 실력을 가졌던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산악인이 됐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물건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하는 게 좋다.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게 된 계기다라고 합니다.
파타고니아는 여러 가지 여기저기 이제 매장이 좀 있는데 적게 가지자, 단순하게 삶을 살자, 뭐 이런 그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죠. 한편에서는 야 그저 고도의 마케팅 전략 아니냐,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품질만 해도 뭐 최고의 수준을 자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식 빈티지라는 취급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참 독특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 그런 회사죠.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토이 기다립니다. 오랜만에 머리를 새로 했어요. 우울해 보인다는 얘기에 참 우습죠. 한동안 연락 못했던 친구들 요새 매일 만나죠. 며칠 전엔 흠뻑 취해도 봤어요. 어지러운 기분 그런 대로 참 우습죠. 그렇게 지저분하던 내 방 온종일 치우기도 하고 돌아보면 아직도 그곳엔 애띤 모습 날 놀려대던 짓궂은 나의 그대 서 있는데 정말 좋아했던 하얀 미소 지으면서 알고 싶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뭐가 부족했던 건지 울고 싶을 때면 기댈 곳이 없어 이미 그대에 익숙해져 버린 걸 아침까지 잠 못 이룰 때가 있죠. 그대 흔적에 깜짝 놀라서 참 우습죠. 언제 이렇게나 많은 선물했나요. 자꾸만 보이네. 돌아보면 아직도 그곳엔 애띤 모습 날 놀려대던 짓궂은 나의 그대 서 있는데 정말 좋아했던 하얀 미소 지으면서 알고 싶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뭐가 부족했던 건지 울고 싶을 때면 기댈 곳이 없어
좋은 물건 뒤에는 반드시 좋은 사람들이 있다. 물건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같이 진실하고 성실한 인품의 소유자들이었다. 평범함을 비범하게. 독일의 파버카스텔 본사 건물에 쓰여있는 문구다. 간결한 문장에 담긴 의미심장한 내용은 삶의 지침으로 삼아도 좋다. 우위대함은 사소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일상의 작은 관심과 물건을 다시 돌아보아야 할 이유다. 사실은 이 글은 그 인사말에 쓰여 있는 글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고요. 손으로 커피를 가는 즐거움, 자센하우스 핸드밀, 이 물건을 살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명품은 그렇게 탄생하는가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저는 석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걸 되돌릴 수 없어. 비교하지 마, 상관하지 마. 누가 그게 옳은 길이래. 옳은 길 따위